다음은 의료기관 발표에 이어서 유치업체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휴케어 정승호 대표님께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관광객 유치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코리아 메디컬 허브를 꿈꾸고 있는 휴케어 정승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약간 좀 드라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방식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을 하는 그 로직에 대한 과정을 좀 담은 거라서 오랜만에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산업에서의 밸류체인 유명한 마이클 포터의 밸류체인 그림인데요. 뭐 별다른 설명 드릴 건 없고 다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그런 산업에 있어서의 운영 활동을 단위별로 나눈 겁니다. 이제 이 단위가 어떤 회사에서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사업의 부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각각 부분이 각각 밸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는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나 오퍼레이션이나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나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인바운드가 10%의 밸류를 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오히려 오퍼레이션의 강점이 있어서 오퍼레이션에서 20-30%의 밸류를 낼 수도 있고, 각각 회사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산업이라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료 관광에 대해서도 의료 관광에 대한 밸류체인 자료가 있어서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이제 심플합니다. 이제 의료 관광이라기보다는 관광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인데, 해외에 있는 아웃바운드 컨트리에서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국을 하기 위한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인바운드 컨트리에서 당연히 또 다시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이 지역 내에서의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 있고, 숙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같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이동하는 익스컬션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이제 한국의 많은 여행사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각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2008년부터 이쪽 의료관광 쪽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의료관광에 있어서 이런 밸류를 이제 7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의료 컨설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라는 게 정해진 상품이 아니라 무형의, 또 한국에 도착해서 많이 변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처음에 컨설팅 단계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고객이 원하는 시술 내용의 효과하고 그다음에 기대치하고 그거에 적당한 의사나 병원들을 사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보통 예약하고 이제 또는 이제 사전에 저희는 많이 결제를 받는 회사인데 이제 사전 결제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가 당연히 출국하고, 네 번째가 입국하고 숙소를 정하고, 다섯 번째가 어쨌든 그 병원에 가서 최종 진료 상담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보통 그 고객분이 오셔서 어떤 성형외과를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성형외과를 판단해서 바로 결정을 내리진 않고 여러 개의 병원을 직접 또 의사랑 상담해보고 마음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진료 상담도 이제 매우 중요한 밸류체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6번째로 병원에서 이제 시술과 후처치를 하고, 7번째 단계로 이제 기국 및 고객 관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의료관광 산업에서 저희가 정의한 7가지 단계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7가지 단계에서 이제 각각의 그 플레이어들이 무엇일까를 매핑을 시켜 놓으면 실제 이제 문의 상담하고 예약하고 출국하고 입국과 동시에 숙박이나 간단한 여행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 이제 유치 업체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병원에서 직접 그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의 문의 상담을 받고 예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최종 상담하고 진료 및 후처치는 당연히 병원의 고유 영역이고,
귀국에 도와주는 거는 뭐 유치업체나 여행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유치업체로서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병원이 하는 고유 영역에선 당연히 유치업체가 수익을 낼 수 없고요. 유치업체가 밸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앞에 얘기한 문의 상담, 예약, 출국, 입국, 숙박, 여행, 그다음에 귀국 쪽인데 맨 앞에 단계에 있는 이제 고객의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모객하는 문의 상담이나 예약 단계에서는 사실 한국에 있는 유치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출국, 귀국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유치업체들이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한 수익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병원에서 병원 진료비에 해외 환자 유치 수수료로 10에서 20%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유치업체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아까 일반적인 여행에서 봤던 쇼핑이나 숙박의 기본적인 일부의 수수료를 받는 굉장히 이제 스퀴즈된 마진 구조 내에서 움직이는 현 상황이고 가뜩이나 현지 파트너를 이용한다고 하면 또 현지 파트너한테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치업체의 영세성이 산업 구조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재의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세한 구조 속에서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수익을 낸다면 결국 밸류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저희가 했던 그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직접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병원이나 현지 파트너를 이용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사실 유치업체가 밸류를 내기는 매우 쉽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저 단계에서 이제 입국, 숙박, 여행이라는 이게 어찌 보면 일반 여행사의 역할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의료 관광이라는 게 병원과 이제 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단체 패키지 관광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FIT 개별 여행의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입국이나 숙박 여행에 병원에 특화된 형태로 그 유치업체로서 자리를 잡고 계신 회사나 개인이 이제 제가 알기로도 몇 분 계십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흔히 이제 압구정동 성형외과나 강남의 성형외과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호텔을 1년이나 2년 임대해서 실제 그 고객이 병원의 진료를 맘 놓고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많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그런 모델로 실제로 이제 이쪽 유치업체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봐도 그 밸류체인상 메이크센스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실제 이제 해외 환자 유치 컨설팅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고객이 문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 과정을 컨설팅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컨설팅 수수료의 형태가 됐건 아니면 이제 고객을 자기 환자화하는 형태죠. 예. 이 부분은 보통 제가 알기로도 이제 한국의 유치업체 중에 좀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이제 특정 병원, 이거 모든 병원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고요. 몇 개의 병원을 그 긴밀한 거래 관계를 통해서 긴밀한 제휴 관계를 통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병원에 컨설팅을 한다면 그 병원이나 의사나 진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그 모든 병원에 대한 진료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는 없고 몇몇 그 본인 그러니까 그 회사의 특정한 제휴 관계에 있는 병원들의 진료 특수성을 활용한 이런 이제 해외 환자 유치 컨설팅의 영역으로 이제 스스로의 밸류를 찾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의료 쪽에 지금 한 5년 6년째 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특정의 그러니까 특정의 몇 개의 병원과 같이 긴밀하게 협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의료에 걸맞는 입국 숙박이나 여행들에 대한 FIT 쪽의 밸류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밸류 체인을 좀 더 확장해서 실제 고객이 문의 상담이나 예약 과정을 거치려면 어쨌든 앞에 마케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마케팅이라 하면
한국의 의료나 한국의 병원을 잘 홍보하는 마케팅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 밸류 체인상의 맨 마지막에 귀국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고객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객 관리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약간 온라인 기반이 있어서 체계적인 CRM을 통해서 고객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니까 그 관광공사의 김세만 단장님이 보여주신 거에 의료 관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잘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높게 중요한 게 보니까 지인 소개 부분이 훨씬 더 포션이 조금 높더라고요. 실제 지인 소개나 환자 소개라는 거는 결국은 저 CRM이나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안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요 표현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의료 마케팅의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자, 회사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성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그 고객 유인 마케팅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코리아 메디컬 허브라는, 줄여서 이제 KMH 글로벌 또는 이제 KMH 차이나 이런 사이트를 직접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의 병원이나 한국에 대한 의료 정보를 그 나라 현지 언어에 맞게 그 나라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굉장히 단순한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CRM은 저희 내부에 그 통합 상담 시스템과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고객의 상담 기록이나 로그 기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B화해서 실제로 이제 한 그 DB 건수가 5천 건 넘어가니까 좀 의미 있는 데이터나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좀 저희 내부적인 대회비라 오픈을 정확히 하긴 그렇지만 저 숫자의 근사치 내지는 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오프라인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모객한 그 환자의 숫자입니다. 온라인으로 모객했다 하면 아까 얘기한 그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영어권 KMH 글로벌이라는 거는 영어권 사이트고요. KMH 러시아는 러시아어권 사이트고, 차이나, 재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아랍어 사이트도 준비해서 오픈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 오픈은 2010년 4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에는 900명의 환자가 모객이 됐었습니다. 저 사이트의 문의를 통해서요. 2011년에는 2,000명이었고 2012년에는 3,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이거보다는 매우 질적으로 많이 성장한 형태인데요. 이 온라인의 장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앞에 얘기한 문의 상담이나 코스트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고객들의 특성이 그 직관적이거나 뭐 의사결정을 이제 되게 순간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되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접속 건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희 통계에 보면 10명, 그러니까 보통 100명이 방문을 하면 그 중에 몇 명이 문의를 하고 그 중에 또 문의한 환자 중에 몇 명이 실제 환자가 되는지에 대한, 그냥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환율의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 정도의 환자를 목격하려면 굉장히 많은 방문과 그 상담에 대한 CRM 관리가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어권, 일어권, 영어권이 많은 거는 사실 영어권은 국적이 다양합니다. 이제 뭐 동남아나 동남아 화교나 이제 대부분의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영어로 많이 질문을 하니까요. 그리고 몽골, 아랍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기준으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한 이제 국가들을 보니까 이제 24개 국가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고 실제 한국을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으시고 출국을 다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아프리카 케냐나 수단에서도 있고요. 저기서는 거의 비행기를 3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데도 실제 방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영국, 체코 이런 데서도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 이제 저희가 이런 강점을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한 2년 넘게 그 아까 말씀하신 성형 미용 쪽의 그 병원들뿐만 아니라 그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 병원들과의 그 컨텐츠 수급과 그 DB 확보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 그 나와 있는 진료 과목 건수가 그 어디 특정 그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좀 각 나라 언어권에 맞게 조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이제 일본어권에서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고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치과나 뭐 피부 미용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중국어권도 역시 예를 들면 한국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 아까 앞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미용 쪽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하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러시아권이나 영어권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에 대한 요구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쪽에 포커스하고 하는 것들을 좀 요번에 다시 개편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병원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제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봐도 약간 특이한 환자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리지 않고 그거를 잘하는 의사나 병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을 얼마나 잘 사이트를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과정에 노출이 되면 이 온라인을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처럼 정직한 게 없어서 그 노력하는 것만큼 실제로 그렇게 문의나 이제 방문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그 2012년도 그 아까 얘기한 KMH 사이트의 이제 방문자 사이트입니다. 방문자를 체크하는 방법도 순 방문자하고 그냥 일반 방문자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 방문자 기준입니다. 순 방문자 기준이라 하면 한 달에 제가 이 사이트를 2번 들어갔으면 2명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라 이제 1명으로 체크되는 건데요. 이때 2012년 여름 정도에 보통 한 4만 명 정도의 방문이 있었고요. 영어권 사이트가 한 40% 정도였고, 러시아권 사이트도 이때 이제 굉장히 초보적으로 오픈했는데 꽤 나름 요 당시에 어쨌든 저희 기대 이상의 성과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나 이런 의료에 있어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 한국의 의료에 대한 문의나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좀 더 이제 고무적으로 온라인 이런 플랫폼을 강화하는 게 좀 더 고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은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로직을 찾으실 때 뭐 저희처럼 밸류 체인을 이용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현장 감각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잘 찾으셔가지고 한국의 의료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한국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많이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